안녕하세요.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민해나 작가의 다시 사랑하기 위한 말들이란 책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2018년 라디오북에서 발행한 에세이인데요. 만남, 사랑, 이별, 그리고 삶을 통해 겪게 되는 기쁨과 고민을 아주 구체적인 상황과 섬세하고도 편안한 표현, 그리고 생각의 정리로 많은 공감을 주는 책입니다. 이 에세이는 4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 파트는 20여 개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각 파트에서 4개 정도씩의 에피소드를 골라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프롤로그, 다시 사랑하고 다시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사랑하고 계신가요? 한때는 사랑처럼 남용되는 말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책이나 TV, 노래 가사에서도 언제나 누구나 사랑을 말하지만 현실에서는 사랑은커녕 날마다 실망하고 자학하며 외롭고 상처뿐인 나날을 버티고 견딜 뿐이었으니까요. 세상의 삶은 사랑이 있는 축복받은 삶과 사랑이 없는 팍팍한 삶, 둘로 나뉘는 것 같았고 물어볼 것도 없이 나는 후자의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사랑하기에 너무 부족하고 여유도 없고 그렇다고 절박함도 없어서 사랑은 언제나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죠.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니 어느 순간 무너지는 때가 오더라고요. 더는 못 버티겠다고 생각한 순간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에 저를 잡아준 것은 그럼에도 사랑이었어요. 나에게는 없다고 생각했던 그것이요. 이젠 멀어졌다고만 생각했던 친구들, 내 마음을 몰라주는 가족들, 무엇보다 언제나 스스로를 못마땅하게 여긴 나 자신, 그 모두가 사실은 나를 사랑하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나는 사랑 속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 사랑은 그리 대단한 것도 특별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가만히 곁에 있는 것, 수다 떠는 것, 밥을 먹는 것, 웃고 울며 살아가는 것. 그 안에 이미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있냐고 물었을 때 달콤하고 치명적인 연애나 애인의 유무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삶에 이미 가득한 사랑을 언젠가에 저처럼 놓치지 말았으면 해요.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베풀고 누리면서 내 주변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길, 그래서 다시 사랑하고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이 책을 만나 당신의 오늘이 조금 더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민해나. 이런 내가. 나는 대체로 행복하고 나는 대체로 즐겁고 나는 이런 내가 좋아서 별다른 고민 없이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지내왔어. 그런데 문득 누군가를 마음에 담는 순간부터 자꾸 어딘가 부족하지 않은지, 뭔가 실수한 건 없는지 짚어보고 되돌아보게 되는, 그래서 도저히 쿨할 수 없게 되는 이런 내가 부끄럽고 이런 나를 보이는 게, 이런 나를 보는 게 너무 힘들 때가 있어. 왜 우린 완벽하려고 할까? 완벽하지도 못하면서 왜 우린 누군가의 마음에 그토록 들고 싶어 할까? 내 마음에 드는 법도 잘 모르면서. 이런 내가 뭐 어때서? 이런 내가 난 좋은데. 매일 아침 거울 보면서 혼잣말로 연습이라도 해야겠다. 나를 제일 사랑하고 아껴야지. 그렇게 다짐해 왔는데도 사람 앞에선 또 이렇게 약해지는 게 늘 반복되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서. 연애라는 성장. 연애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오로지 내게 원하는 대로 행동하기를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랄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많이 다투기도 하고요. 사실 그것이 서로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렇게 맞춰가는 게 배려이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서로 노력해도 여전히 비슷한 문제로 힘이 든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주 작고 어렸던 우리는 오랜 성장 과정을 거쳐서 어른이 됐죠. 그런데 그렇게 다 크고 나면 좀처럼 성장할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그런 우리에게 이따금씩 찾아오는 귀한 성장의 기회가 바로 관계 맺기와 사랑에 있는 거예요. 나만의 공간에 상대를 데려와서 가두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공간, 그리고 나의 공간이 합쳐지면서 우리의 공간이 넓어지고 서로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가보지 못했던 세계를 같이 경험하며 넓어지는 것이라고 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나와 상대의 자유를 억압하는 연애는 결국 두 사람 모두를 지치게 할 뿐 아니라 좋은 성장의 기회를 놓치는 것일지도 몰라요. 있는 그대로의 나, 있는 그대로의 상대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연애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줄 거예요. 짝사랑. 짝사랑 해보셨어요? 곱씹어 볼수록 단어가 참 묘해요. 짝은 둘이라는 커플의 뜻이고 사랑이라는 건 항상 좋고 행복한 건데 그런데 왜 짝과 사랑이 붙으면 세상에서 제일 슬픈 말이 될까요? 저는 그게 항상 궁금했어요. 그러다 마음 아픈 짝사랑 같은 건 이제 그만두고 싶어 라고 생각하던 어느 날 문득 깨달았죠. 어쩌면 짝사랑은 우리가 하는 모든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일지도 모르겠다고요. 나 혼자 시작해서 나 혼자 끝낼 수 있고 아무런 보답이 없는 상황에서도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하고 아끼는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둘이서 같이 해야 할 몫의 사랑을 혼자서 다 짊어지는 일, 그게 짝사랑이라고요. 변하지 않는 사람. 우린 모두 변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 하죠. 한결같은 사람, 늘 똑같은 사람. 하지만 생각해봐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요. 몇천, 몇만 년 동안 그 자리에 있는 강과 산도 변하는데 아주 짧게 이 지구에 머물다 갈 뿐인 우리가 어떻게 변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물이 대단한 건 담는 그릇에 따라 또 온도나 상태에 따라 자유자재로 변하기 때문이잖아요. 우리는 몸 안 세포 하나하나부터 바깥의 사회 환경까지 급격하게 빠른 변화들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중요한 건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잘 변하는 것일 거예요. 연애 초반의 뜨거움과 오래된 커플의 따스함이 다르고 20대, 30대, 40대의 사랑이 조금씩 다르듯이 우리들의 사랑도 당신도 나도 그렇게 조금씩 변해가고 그러기에 우리는 계속 함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파트 2. 너와 나 사이의 정답. 더 멀리 가고 싶어서 잠시 쉬어가는 것처럼. 더 잘 사랑하기 위해서 때로는 서로 지켜야만 하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그때 나는 이해하지 못했어. 언제나 찰떡처럼 붙어 있어야만 한다고, 어떤 상황에서도 둘이 함께 있는 것이 최선이라고, 그게 당연한 거라고만 생각했지. 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라는 네 말이 핑계처럼만 들리고 자꾸 서운하기만 했어.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알게 됐지. 더 잘 말하고 싶어서 잠시 침묵을 지키는 것처럼, 더 멀리 가고 싶어서 잠시 쉬어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거리가 필요했었던 걸 너무 뒤늦게야 알았어.
사랑의 주파수. 내가 뭘 잘못했니? 라고 묻는 너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 누구도 잘못한 사람은 없어. 너는 너의 사랑을 줬지. 너의 방식대로. 나도 나의 사랑을 줬어. 내 진심을 전하려고 노력하면서. 다만 우리의 사랑은 어딘가에서 자꾸 엇갈렸고 진심은 지지직거리는 잡음에 자꾸만 묻혀버린 거야. 우리는 서로 주파수가 다른 사람이니까. 그래서 즐겁게 웃고 있으면서도 점점 허전해졌던 거야. 그런 것도 모르고 너무 오랫동안 각자의 방식으로만 통신하려 하다 둘 다 지쳐버린 거야. 그러니까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그냥 우린 서로 너무 달랐을 뿐. 지갑에서 오래된 택시 영수증이 나왔다. 그 영수증을 발견하고서 잠시 잠수부처럼 숨을 멈추었다. 잊고 있던 기억들이 파도가 되어 머릿속을 덮쳐오는 통에 잠깐 멍해졌다. 그래, 기억이 난다. 그 즈음 우리는 사이가 좋질 않았지. 그날 새벽 당신에게 전화가 왔다. 술에 취해 있는 채로 지금 자기를 보러 와달라고 했다. 나는 다음날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하는데 그때 시각 새벽 3시 5분.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가는 택시를 탔다. 나중에 친구들이 그랬지. 왜 그랬냐고.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고. 그날 그 택시 안에서 나는 무슨 생각을 했더라? 다시 사랑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 그건 분명히 아니었다. 대신 언젠가 나는 분명 이 순간을 다시 떠올리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 당신을 보러 가기 위해서 그 택시를 탔지만 좀 더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내가 나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시험해보고 싶었던 것 같다. 고작 그 정도의 기대였다. 어쩌면 이미 예감하고 있었으니까 아무 소용 없을 거란 걸. 우리의 관계가 이미 기울었다는 걸, 이 새벽의 소란이 뭔가를 바꿀 수 없다는 걸, 그런 상태에서도 달려간 건 어쩌면 부질없는 사랑의 무용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라는 추억 하나 만들고 싶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미친 짓을 하는 나 자신을 보며 우리의 관계가 끝을 향해 가고 있을 무렵에 꺼지는 순간 더 환하게 불타는 불꽃처럼 마지막으로 어떤 절실함과 치열함을 만끽하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다. 그날의 당신이 보고 싶다고 한 말, 진심이 아니라는 거, 그래, 난 이미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겨우 때 맞춰 출근에 성공했지만 당신의 마음을 되찾는 데는 영원히 성공하지 못했고 이렇게 쓸데없이 선명한 추억거리 하나만 늘어났구나 생각하면서 문득 이런 글귀를 떠올렸다. 사랑은 사랑하는 상대 쪽으로 방사되어 상대의 한 표면에 부딪혀 본래 방사점 쪽으로 퉁겨져 돌아온다. 그 반동을 우리는 상대방의 감정이라고 일컫는데 그것이 우리를 더 매혹시키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임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마르셀 프루스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중에서. 파트 3. 다시 사랑하기 위한 말들. 불행 배틀은 이제 그만. 오랜만에 친구들끼리 모여서 최근에 남자친구와 힘든 시기를 겪고 헤어졌다는 얘기를 하면 그래도 너는 취업은 했잖아 라며 덥석 자신의 힘든 일로 내 얘기를 튕겨내는 친구가 있죠. 그러면 옆에서 그래도 너희는 대출은 없잖아 라면서 또 다른 푸념이 나오기도 하고요. 마치 서로의 불행을 전시하며 경쟁이라도 하듯이요. 요즘은 누구 하나 편하게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식의 불행 겨루기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런 말들은 지금 내 감정을 별것 아닌 것처럼 고통스러워할 일이 아닌 것처럼 여기는 느낌을 주고 무엇보다 불행의 교묘한 서열을 만들거든요.
위로만 해도 모자랄 시간에 굳이 친구들끼리 서로의 불행을 과시하며 신경전을 벌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기보다는 한 번에 하나씩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며 위로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보면 어떨까요? 내가 힘들다고 해서 상대의 고통이 덜해지는 것이 아니듯 상대에게도 마찬가지랍니다. 짧은 연애를 반복하고 있다면 새로운 사람에게 마음을 쉽게 열고 자주 관계 맺기에 도전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야. 사랑에 금방 빠지는 건 역시 흔치 않는 재능이지. 그렇잖아. 다들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계산하려는 요즘 같은 때에 나를 기꺼이 내던질 수 있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맺은 관계가 너무 일시적이고 소모적이어서 점점 너 자신을 갉아먹는 것처럼만 느껴진다면 한번 생각해봐. 누군가와의 관계, 타인에게 사랑받는다는 그 느낌 속에서만 스스로 존재한다고 느꼈던 건 아닌지, 온전히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기 어려워서 대신 사랑해줄 다른 사람을 자꾸 찾아 헤맸던 건 아닌지 말이야. 사랑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듯 사랑받지 못하는 상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내가 나로서 인정받고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때에 비로소 안정된 관계, 서로 동등한 연애를 시작할 수 있는 거니까.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언제나 바깥을 향해 있던 너의 그 커다란 사랑을 자신에게도 조금만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어. 꼭 말로 해야 알아? 싸우다 보면 자주 하게 되는 말, 이런 것까지 꼭 다 말로 해야 알아? 근데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봐.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 우리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뭐가 필요한지 알고 척척 해결해주는 환상적인 관계가 이 세상에 딱 하나 있긴 하지. 갓 태어난 아기와 어머니와의 관계.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달라고 하는 건 그 사람 앞에서 아기가 되겠다는 거야. 엄마가 되어달라는 거야. 어리광 부리지 말고 원하는 게 있다면, 전달하고 싶은 게 있다면 정확하게 표현하게. 그리고 꼭 말로 해야만 하는 것에 서운해하지 말기. 성숙한 어른 사이의 의사소통이라면 그게 당연한 거니까. 너무 쉽게 사과하지 마세요. 미안해라는 말 얼마나 자주 하나요? 흔히들 미안하다는 말은 가급적 빨리 하는 게 좋다고 해요. 하지만 빠른 사과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상대방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진심으로 미안하지 않은데도 미안하다는 말을 해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남는 미묘한 감정은 오롯이 내 몫이 되어버리거든요. 이제 와서 그 사과를 취소할 수도 없고 나 스스로를 속인 것이 내내 괴롭기도 해요. 또 그런 사과를 듣고 상대방이 용서를 해주었다면 그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겉으로는 사과와 용서로 이미 잘 끝난 일이지만 마음에 없는 성급한 사과와 용서는 서로의 마음속에 앙금으로 남기 쉬워요. 그러니까 사과해야 할 때는 신중하세요. 그리고 정말 내가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을 때 마음을 담아 사과하세요. 그게 이미 저질러버린 잘못을 수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파트 4. 오늘 다시 나를 더 사랑하는 법. 끝없는 달리기 경주에서. 누구나 한 번쯤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어렸을 때는 공부를 잘해야 하고,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야 하고, 그 다음엔 좋은 곳에 취업해야 하고,
또 좋은 사람과 결혼해야 하고 아이도 낳아 잘 키워야 하고 우리가 사는 모습이 마치 끝없는 달리기 경주 같아서 한 호흡이 겨우 끝났다는 생각을 하면 어느새 새로운 경주가 또 시작되죠. 도저히 숨 돌릴 틈도 없는 레이스가 계속 반복되는 것만 같아. 평범하게 남들만큼이라는 말이 사실은 얼마나 힘든 것인지 이제는 다 아는 나이가 되어버렸죠.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할 틈도 없이 사람들 속에 섞여서 흘러가버리는 때도 있어요. 그렇게 사는 것은 확실히 피곤하죠. 끝없이 남들과 나를 비교하고 남의 시선을 의식해야만 하니까요. 아주 가끔 이 거대한 경주를 이탈해 전혀 엉뚱한 쪽으로 뛰고 있는 사람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 부럽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직 내가 이 무리 속에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죠. 그건 아마 그 길엔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일 거예요. 지금 달리는 길은 포장된 도로지만 무리에서 이탈하면 고르지 않은 비포장 길일 테니까요. 물론 어떤 길이 더 옳은 것도 더 나은 것도 아니에요. 다만 선택의 문제이고 나에게 어떤 길이 더 맞느냐의 문제일 뿐이죠. 그래도 여전히 다른 길은 있다는 것, 그 사실에서 가끔은 위안을 받아보세요. 너무 피곤할 때는 계속 달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떠밀려 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잠시 멈추고 쉬어가도 괜찮아요. 이 길이 맞지 않으면 다른 길로 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부디 지치지 않길, 어디로 가도 옳은 당신의 달리기를 항상 응원할게요. 한 걸음, 바로 여기, 오늘. 아주 길고 힘든 여행을 무사히 끝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바로 첫 걸음을 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훌륭한 인생을 살고 싶다고 말하면서 정작 오늘을 잘 살지 않아요.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지금,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혹시 그러기엔 이미 너무 늦은 것 같나요? 진작 시작했어야 했는데 이젠 가망이 없어 보이나요? 만에 하나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다 한들 뭐 어쩌겠어요? 과거로 돌아가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뭔가를 시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괴테가 말했대요. 오늘 시작하지 않은 일이 내일 끝날 리는 없다고. 지금 시작하세요. 오늘이 바로 새롭게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날이니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 우리는 항상 너무 많은 할 일들에 시달리죠. 늘 쫓기는 일상에 지쳐서 나 할 일이 너무 많아 하고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은데 그래도 할 일이 없는 것보단 훨씬 나은 거야 라는 말이 곧잘 돌아오곤 해요. 물론 그 말의 의미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말이죠. 일주일에 한 번, 그게 힘들다면 2주에 한 번씩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해요. 좀 더 명확하게는 아무런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는 날이라고나 할까요?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산책을 하거나 보고 싶었던 책을 보는 것 정도만 빼고 가급적 휴대폰은 멀리하고 밀렸던 일이나 자기계발 같은 건 절대 하지 않는 그런 날을 만드는 거예요. 하물며 컴퓨터나 휴대폰도 너무 오래 켜놓으면 열이 오르고 고장이 나잖아요. 올해 농사를 지은 현명한 농부들은 땅도 휴식을 취할 때 더 풍성한 곡식을 맺는다고 하죠. 처음엔 어색할지 몰라요. 자꾸 뭘 하고 싶어질지도 모르죠. 습관적으로 휴대폰을 찾게 될 거예요. 하지만 조금만 꾹 참아보세요. 멍하니 있으면서 흘러가는 시간을 고스란히 느껴보세요.
그러다 보면 바빠서 다른 더 급한 일들에 밀려서 잊어버렸던 것, 소홀했던 것들이 하나둘 머리에 떠오르기 시작할 거예요. 요즘 나는 괜찮은 건지, 일은 생각했던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 건지, 잔뜩 끌어안은 할 일들을 잠시 내려놓아야만 여유를 가지고 나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볼 수 있고, 또 그런 시간을 자주 가질수록 나의 할 일들을 헤쳐나갈 힘도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나에게도 천직이 있을까? 가끔 한 분야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보게 될 때면 이들은 아마도 천직을 찾은 사람들이 아닐까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속으로 궁금해지죠. 나에게도 천직이라는 게 있을까? 있다면 어디에? 솔직히 일하는 게 즐겁지도 않고 하고 싶은 일이 자꾸 바뀌기도 하니까요. 지속하는 것에 강박이 심한 우리들은 한 가지 일에 정착하지 못하고 자주 하고 싶은 일이 바뀌는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저 아이처럼 변덕을 부린다고 치부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게 시작한 일이나 어렵게 얻게 된 일이 막상 시작해보니 나에게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 어떻게 시작한 건데 하며 애써 참아보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사람은 언제나 변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기 싫어졌을 때, 그리고 새롭게 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꾸역꾸역 시간이 가길 바라면서 고통받는 것이 과연 옳은 걸까요? 오히려 그 일을 멈추는 것이 자신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며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방증은 아닐까요? 그 자체가 엄청난 용기이기도 하고요. 평생 내 천직을 찾지 못한다고 해도 그렇게 슬퍼할 일도 아니에요. 천직이 없다고 삶이 실패한 건가요? 천만에요. 일이 우리의 삶의 모든 의미를 결정하는 건 아닌걸요. 그러니까 남들이 어떻게 볼까? 나도 천직을 찾아서 꾸준히 한 우물만 파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강박은 조금 내려놓으세요. 천직 같은 거 못 찾아도 그저 적당히 생활을 위해 일을 하며 사는 삶도 괜찮아요. 우리 삶의 가치는 모두 각기 다른 곳에서 각자가 만들어가기 나름이니까요. 끝으로 인생의 스포일러 금지라는 에피소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우리는 스포일러를 싫어할까요? 영화를 보러 가기 전 중요한 반전 혹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미리 알고 보면 재미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참 이상해요. 영화 스포일러는 그렇게 싫어하면서 우리 인생에서 벌어질 반전과 결말은 어떻게든 알고 싶어하고 심지어 모른다는 사실에 불안하기까지 하잖아요. 물론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은 실제고 안 좋은 일에 대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해요. 하지만 앞으로 벌어질 일을 모르기에 오히려 모든 순간에 집중하며 신중한 선택을 한 것 아닐까요?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건 바꿔 말하면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희망이자 축복이에요. 앞으로의 일들 역시 오롯이 나 하기에 달려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마음을 홀가분하게 하죠.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보세요. 지금처럼 묵묵히 계속 걸어나가다 보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짜릿한 반전을 맞는 순간도 분명히 올 테니까요.